안녕하십니까. 저는 감각과 불안의 서사라는 주제를 설명드리게 될 안상혁 교수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 대중문화가 엔터테인먼트로 응집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과 상상적 관념,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철학에서 상상적 관념들은 이성적 변형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왔습니다. 플라톤 이후 2600년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생각은 이제 버려져야 합니다. 상상적 관념들은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최고의 영역으로 바꾸면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상상적 관념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과 불안의 관계, 이성적 관념과 상상적 관념 사이의 갈등과 투쟁, 그것의 중심이 불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감성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성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에 의해서 위협받는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의 상상적 관념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자, 불안은 개별적인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두 세계 사이의 교차점입니다. 즉, 인간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상상적 관념들의 세계와 정신에 의해 규정되는 내면 세계 사이의 교차점이 불안인 것이죠. 불안 속에서 감각은 인간과 세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인 철학적 반성과 합리적 언어의 개념성을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직접성을 환기시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면 직접성에 대한 관심은 필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각은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에서 육체를 정신보다 열등한 대상으로 여겨왔고 감각은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그 대표작 국가에서조차 이성과 감각은 양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인한 감각은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변적인 속성은 이성적 인식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우리 모든 정신을 지배하면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변화하는 세상과 세계의 새로운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은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1799년에 만든 것입니다.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그림 안에는 고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잠들어 있고 그 인물 뒤에는 괴기스러운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 같기도 하고 야수 같기도 하고 형체를 명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감각은 괴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일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이성 중심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에 이성적 숙고를 방해하는 것들을 괴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적 숙고를 방해한다. 그것이 괴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감성과 감각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괴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강좌에서 앞으로 다뤄질 내용은 저 그림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대중문화를 소비할 때, 엔터테인먼트를 향락할 때 정신과 이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감성적인 모드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정신으로부터 지배받는 나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신을 휴식시키기 위해서 괴물처럼 표현한 감성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각과 대중문화, 이런 관점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2016년에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대중문화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대변합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역으로 응집되고 있는 대중문화는 플라톤 이후에 지속되어 온 감성과 이성 사이의 가치 판단을, 그 기준을 완전히 전도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을 알리기 위한 길거리 가판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드스탁 음악축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우드스탁 음악축제는 사실 밥 딜런이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스탁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딜런이 음악축제를 기획했던 사건을 통해서 감각과 감성이 어떻게 시적인 것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9년 밥 딜런이 주도해서 개최된 최초의 록 페스티벌 음악 축제가 우드스탁입니다. 이 음악 축제의 문화적 패러다임은 인간과 언어의 상투적인 관계를 거부하게 하고 사유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실천을 구현합니다. 자, 여기서 사유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사유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현대 대중문화는 바로 이 사유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스탁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음악축제 장소에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밥 딜런의 노래는 기존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전복시키고 있는 시적인 것을 실천한다고 평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와 인간의 익숙한 관계를 해체시키면서 사유되지 못한 지점을 알려주는 실천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유되지 못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익숙한 지점 또는 정신이 파악한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능성, 그것이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밥 딜런의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성취한 시적인 것의 실천은 2000년에 이르러서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남성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에 이르러서 좀 더 강화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일정한 영역에서 철학이나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하다. 굉장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지만 사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전 세계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시적인 것의 가능성은 방탄소년단의 춤과 음악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2차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증거와 변화들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